글로벌 품질 감사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 있을 텐데 가장 기초적인 게 바로 ISO 9000이죠. ISO 9000이라는 품질 감사 시스템을 가지고 조금 더 확장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ISO TS16949 그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IATF 16949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좀 확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갖고 계신 품질 시스템 위에다가 자동차 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특정한 그런 기능들, 특정한 프로세스들을 얹은 게 이제 IATF 16949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좀 더 확장해 나가면 아마도 이제 전장 시스템 쪽에서 고민하고 있는 ISO 26162까지도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우리 솔루션들과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세스와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능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도 앞전에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30분가량은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ISO 9000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ISO 9000 시리즈가 있는데요. 9001부터 9004까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인증하는 게 ISO 9001입니다. 왜냐하면 9001과 9002를 주로 인증을 하는데요. 9002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가 없는 이제 우리 생산만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OEM으로부터 도면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생산에 실행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들이 9002라고 하는 시스템을 인증을 받게 되어 있고요. 9001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설계 연구소가 있어서 우리의 제품을 우리 스스로 설계를 하고 그 설계된 제품을 만들어서 AS하고 하는 데까지를 평가하는 그런 품질 시스템이 9001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 그러면 고객의 요구사항을 받습니다. 근데 그 요구사항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오너가 되는 경영진이 그 요구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제품을 만들고 나서 그 제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잘 만들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한마디로 말하면 리소스를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원관리라고 하는 영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원관리, 그 자원들이 각각의 해야 될 시점에 해야 될 업무를 해야만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설계부서가 설계해야 되는 시점에 설계를 해서 도면이 나와야 그 도면을 가지고 생산에 넘겨서 생산이 생산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 이면으로 가면 거기서 만들어진 제품을 고객에게 납품을 했을 때 고객이 만족이 일어나야 되겠죠. 고객 감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객이 제품을 보고 뭔가 변경을 요구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스펙에 맞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개선하는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PDCA라고 하는 플랜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해보고 문제점을 찾아서 다시 계획에 반영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프로세스가 돌아가게 하되 그 각각의 영역에서 담당자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하느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게 우리 ISO 9000입니다. 그런 프로세스 위에다가 우리 아까 이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 자동차 산업에 맞는 품질 경영 시스템 국제 표준이 있어요. 과거에는 얘가 ISO TS 16949라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IATF 16949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과거에 그 ISO TS 16949라고 하는 것을 국제 표준을 잡고 인증해주는 기관이 바로 IATF예요.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인터내셔널 오토모티브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해서 그 TF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변경된 사항들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동차 1차 협력업체들이 ISO TS 16949를 인증을 하셨죠. 근데 그것을 반드시 이제 IATF 16949로 전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표준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거는 작년 10월에 확정이 되어졌고요. 올해부터인가 작년 10월 이후부터 전환 심사가 시작이 되어졌고요. 올해 지금 10월 달이죠. 10월 달부터는 ISO TS16949 심사 자체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최근 이제 새로 뭔가 심사를 받는 회사들은 IATF 16949만을 심사하게 되어져 있고요. 과거에 ISO TS 16949를 인증받았던 업체들은 IATF 16949로 전환 심사 받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을 할 때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옮기시잖아요. 근데 그 프로젝트는 반드시 이제 끝나는 시점을 정해놓고 하시는 것처럼 IATF 16949라고 하는 심사에 맞춰서 전환 심사하는 것도 2018년 9월 14일부로는 모든 회사들이 다 전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 회사들 보시면 이 전환 심사를 준비하고 있거나 받고 있거나 받은 회사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게 주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적힌 거를 제가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새로 들어간 것도 있고 이제 변경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추려서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ISO TS16949의 과거의 경영자 책임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되어졌다 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스펙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맞는 3D 모델링, 2D 도면 만들고 우리 업무 프로세스에 맞게 개발 일정에 맞춰서 각각의 타스크에 맞는 담당자들이 그 일을 했을 때 그 내용이 제대로 된 제품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누락이 되고 있거나 잘못 받아서 저쪽에서 로또 분량이 났거나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그 요구사항이 제대로 우리 생산 끝단까지 반영이 되어졌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 조금 더 진한 남색으로 제가 표기한 부분은 뭐냐면 아마도 이제 많은 제품들이 과거에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만이 강조되어졌다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부분까지 많이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요구사항에 의해서 뭔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아니면 기능적으로 걔를 컨트롤하고 뭔가 센싱을 해서 데이터 아니면 어떤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나오는 ISO 26162가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중에 전장 시스템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원자력이나 철도나 이런 쪽에 적용되어졌던 그런 이제 안전 시스템이 자동차 대상으로 뭔가 만들어진 거 그게 바로 ISO 26162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ISO 26162를 보면 IEC 61508이라고 하는 특화된 표준을 우리 자동차로 그냥 옮겨와서 이제 만들어진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적용 대상을 보면 전장 시스템에 한해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장 시스템을 가지고 진행을 하되 어떤 이제 전장 시스템에 특화돼서 하는데 리스크 기반으로 뭔가 이제 안전과 관련된 이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전에 맞춰서 이제 그 요구 사항들을 평가하거나 그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밸리데이션하고 컨퍼메이션 매저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확인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 그죠? 일반 기능 난세이프티 기능에 대해서는 절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작동으로 인한 하자드만을 고려한다 그랬죠. 실질적으로 보면 뭔가 불이 났거나 아니면 과전압이 일어났거나 쇼크, 그 다음에 스모크, 히트 등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뭔가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오작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어떻게 리스크를 최소화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맨 마지막에 보면 성능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크게 10가지 영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2018년 1월부로 세컨드 에디션이 공식적으로 이제
다시 배포되어질 예정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SO 26162 같은 경우에도 용어 설명부터 시작해서 가이드라인까지 크게 10가지 영역으로 되어져 있고요. 1부터 3번까지는 주로 이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 그 다음에 구상 단계에 있는 컨셉에 대한 부분이 되어지고, 그걸 4단계부터 6단계까지가 이제 설계 부분인데 하드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설계로 나눠져 있고, 7단계가 실행 부분, 그 다음에 8단계가 거기에 맞는 리소스를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9단계가 그것에 맞춰서 자동차가 요구하는 안전 기준에 맞춰서 그것을 밸리데이션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제 다양한 글로벌 OEM의 그 품질 감사 시스템에 맞춰서 과연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업무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죠. 크게 저희가 이제 단계를 좀 나눠보면 제품 기획 및 설계 단계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델이 픽스가 되기 이전에 컨셉 설계하는 단계 이전,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디어를 게더링을 해서 우리를 제품화 시키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기획하거나, 그건 이제 뭐 산업군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상품화 기획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차량 기획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기획 업무들을 합니다. 한마디로 앞단에 연구 기획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과제 관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업무들을 하는데, 그런 업무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나오는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모델이 픽스가 되게 되면 설계 및 개발 단계로 넘어가죠. 그죠? 그리고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 하는 일들이 있을 거고, 그걸 가지고 받아서 이제 걔를 양산화 시킬 수 있냐, 제품화 시킬 수 있냐라고 검증하는 공정 및 설계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이제 라인에서 제대로 된 각 공정에 맞춰서 뭔가 하려 그러면 유효성 확인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것까지 다 해야만, 그래야 제품이 고객에게 이제 생산되어서 이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우리 이정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케일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스케일업이 제대로 돼야만 뭔가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런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데, 보면 이제 처음 단계 기획 및 검토 단계에 보면 고객의 요구사항부터 접수를 합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이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리소스와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세스와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에 맞춰서 이 요구사항을 맞출 수 있는 점들을 검토해서 맞추지도 못하는데 수주해 오게 되면 회사가 문 닫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고 우리의 스펙을 확정을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디자인을 하잖아요. 컨셉 설계라고 하는 디자인을 합니다. 디자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좀 더 이제 상세 모델링하고, 그리고 우리 선행 쪽에서 뭔가 우리가 만든 그 설계 3D 모델링 데이터가 제대로 된 모델링 데이터인지 선행 검증도 하죠. 그게 해석 부분이 될 것 같고요. 해석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바로 양산 안 하잖아요. 그죠? 프로토 제품을 만들어 봅니다. 한마디로 시제품 만들어 보는 거죠. 파일럿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검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엔지니어링 폼도 구성을 하고. 왜 폼 구성할까요? 구매 발주 나가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본 구성도 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의 단품으로 모든 제품을 만들지 못하잖아요. 단품을 이제 설계하는 데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어셈블리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공정에 맞춰서 얘가 어떻게 조립되어지는지, 조립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다양한 프로세스를 타고 흘러가서 나중에 애프터 서비스까지 다양한 롤을 가지고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많은 솔루션들이 들어가요. 그죠? 다소의 제품만으로 봐도 많은 솔루션들이 투입이 되어집니다. 그죠? 요구사항 관리,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그런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내에 에노비아라고 하는 제품이 그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 영역에는 카티아나 솔리드웍스라고 하는 제품이 담당을 하고 있죠. 그 모델링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해석 영역에서 시뮬리아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 영역에선 델미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들어진 걸 가지고 이제 ERP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ERP 시스템에서 생산 계획 이런 거 잡아서 이제 발주 나가고 하는 프로세스가 흘러갈 거고요. 그런 것들이 물류나 아니면 이제 생산을 최적화하기 위한 뭐 이제 생산 시스템이라고 하는 MES 쪽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품질 부서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나오는 제품에 대한 유형을 분석을 하는 거죠. 불량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최적의 뭔가 공정을 분석하기 위한 델미아 쪽에 OI 툴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S템 물류 쪽도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이 엮여서 돌아가야만
되는데 그게 뭐에 의해서 돌아가냐 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까 ISO 9000, IATF 16949 아니면 ISO 2616의 안전부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로세스랑 맞물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각자 노는 게 아니에요. 프로세스 따로 놀고 그 다음에 솔루션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게 반드시 연계돼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는 게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객의 요구사항을 관리하는데 많은 회사들이 시스템 도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스템이 뭘까요? IBM의 도어즈죠. 도어즈. 그죠? 요구사항 관리하면 도어즈라고 이제 한마디로 바이블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도어즈에서 각각의 요구사항들을 관리하지만 그 요구사항을 가져다가 저희 3D 익스페리언스 플랫폼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그 요구사항들을 연계해서 그 데이터들을 저희 요구사항 그 플랫폼으로 이렇게 끌고 올 수가 있는데 그 끌고 올 때 과연 요구사항 관리를 그냥 데이터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요구사항도 이렇게 프로세스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요구사항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스펙과 연결하는지 그런 것들이 3D 모델링 데이터, 2D 도면, 그 다음에 향후에 그 실험 계획, 그 다음에 실험 결과물, 산출물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어진지,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체크는 어떻게 하는지. 아까 V모델 봤죠? ISO 2616에 보면 V모델입니다. 그런 요구사항이 과연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 실제 제품에서 어떻게 연계되어져서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하는 부분들이 이런 프로세스를 타고 도는데 우측에 이렇게 제가 하나 뭘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의 품질 부서가 갖고 있는 품질 경영 매뉴얼에 있는 절차서입니다. 이런 절차서랑 솔루션이 맞물려 돌아가야 돼요. 절차서가 개정이 되어지게 되면 솔루션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어느 부분에 있어서? 프로세스 부분에서. 따로 놀게 되면요, 어느 순간은 잘 돌다가 어느 순간부터 언매칭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프로세스 따로, 업무 따로가 돌아가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요구사항에 관련된 부분들은 하나의 요구사항이 이쪽에 있는데요. 그 요구사항에 관련돼서 어떤 요구사항인지, 죄송합니다. 자꾸 눌려지네.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요구사항의 긴급도가 어떤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데이터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게 요거예요. 밸리데이션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돌아가면서 과연 내가 어떠한 일들을 안 했는지, 어떤 것을 놓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고요. 많은 글로벌에서 요구하는 품질 감사 기준은 결국은 무엇을 체크하게 되어 있냐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빨리 찾아가서 그것을 개선하거나 그것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에서 로또 불량이 났는데요, 거꾸로 올라갔더니 공정이 잘못됐어. 그럼 공정만 고치면 되잖아요. 그죠? 또 공정은 아무 문제가 없네? 딱 가봤어. 구매가 잘못했어. 발줄 잘못 나갔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근데 거기도 아니야? 그럼 또 올라올 거잖아요. 우리 설계에서 BOM을 잘못 내보낸 건지, 아니면 더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스펙을 잘못 이해한 건지, 아니면 고객이 처음부터 요구사항을 잘못 내보낸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개선 기간이나 그것을 해결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개발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모르면, 그러니까 코끼리를 잡을 때 장님이 다리를 잡았으면 이제 느낌과 꼬리 잡을 때, 머리 잡을 때 느낌이 틀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디가 문제가 되어졌을 때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어디구나라는 것을 쉽게 찾아가서 빨리 확인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우리 업무 프로세스도 될 수 있지만 이런 솔루션들이 도와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영역은 결함, 이슈 부분입니다. 우리 자동차로 말하면 이제 과거차 문제점이라고 하죠. 그죠? 이제 우리 전지하 전기전압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제품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변경점 관리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어지는데, 결함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에 많은 이제 그런 이슈나 결함들이 어떻게 관리되어지고 있는지가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야 해결을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귀로 듣고 메일로 확인? 이게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대시보드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뭔가 보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시보드에 보이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마스터 DB라고 해서 DB로 관리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져 가는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런 프로세스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결함이 하나가 등록이 되어지게 되면 담당자가 누구고, 그 담당이 혼자가 아니라 그러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고, 그리고 그것이 해결이 됐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해결이 되어졌는지 확인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들이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프로세스가 여기 있는 거예요. 관련 데이터가 결함이 뭔가 이제 발생을 해서 해결이 되어졌다 그러면 봤더니 품질 문제가 떴는데 이게 설계에 반드시 피드백을 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설계 쪽으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PLM 시스템 상에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품질에서 발생하고 있는 필드 클레임, 품질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적합 보고서들, 한마디로 말하면 제품과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 그런 데이터들이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설계에서 그런 데이터를 그 다음 설계할 때 반영을 할 거잖아요. 반영이 되어졌어요. 반영이 되어졌는데 또 에러가 나. 그럼 뭐가 잘못된 걸까요? 반영이 되어진 거에 대해서 검토하는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도면을 그리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되는 게, 아까 우리 평화전공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DFMA, 설계 FMA에서 걔를 반드시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설계 FMA에 반영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반드시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 파트 마스터 정보와 도면 정보에 반드시 연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벤치마킹 데이터와 반드시 연계하게 되어 있어요. 후행단으로 넘어가거나 조금 더 우리의 역량을 키우려고 그러면 신기술 정보 개발하는 신기술 개발 계획과 반드시 연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따로따로 노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이라고 뭔가를 내가 돈을 이만큼 들여서 도입을 했다. 근데 데이터가 연계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시스템은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도는, 독립국가 형태로 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체적으로 뭔가 각각의 업무에 맞춰서 시스템들이 잘 돌아야만 그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에서 요구하는 그런 품질 감사 기준을 맞추면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일정하고도 맞물려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양한 IATF 16949라고 하는 프로세스 템플릿이 있다 그러면 그 프로세스 템플릿에 어떤 담당자가 어느 시점에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도냐 안 도냐는 아까 그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경영자 책임이라는 게 있었다 그랬죠. 경영자 책임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돈 얼마 썼는지 확인하고 그 일이 했는지 확인하는 게 경영자 책임이 아닙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제대로 만들어진 건지, 그 다음에 우리 고객한테 납품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말하는 DR이에요. 디자인 리뷰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집니다. 디자인 리뷰 한 번 하지 않죠. 기획 단계에 한 번 합니다. 내가 이 사업성 타당성 검토를 해봤더니 이거 가도 돼. 이건 반드시 가면 우리 회사에 매출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우리 매출 이익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러면 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제품을 딱 설계를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또 검토를 해봤더니 기획 단계에서는 내가 검토를 잘해서 한 것 같은데 설계 단계에 해봤더니 고객 요구사항의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만들 때마다 적자가 날 것 같아. 하나에 10원씩. 근데 볼륨 생산하니까 우리 회사 좀 있으면 문 닫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기법 해야죠.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단계가 반드시 각각의 단계마다 있는 거죠. 근데 그 검토하는 단계가 안 보인다 그러면 일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대시보드를 통해서 실시간적으로 각각의 담당자들 아니면 그 협업하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실제 업무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3D 모델링 데이터를 적극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3D 모델링이 우리 말한 대로 설계부서의 전용 툴이 아니에요. 설계부서가 만들어진 그런 3D 모델링 데이터가 어디에 활용이 되어지냐 하면 구매 개발 쪽에 이제 구매 쪽에 뭔가 발주가 나가기 위해서 내보내는 형태의 파트 리스트를 만들어내려 그러면 봄하고 반드시 엮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BOM과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해석과도 연계가 되어져 있어요. 내가 카티아를 쓰는데 해석할 때 또 다른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3D 모델링 데이터를 가져다가 또 다시 내가 메쉬에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해석도 하고, 그 3D 데이터는 나중에 가서 보면 공정 쪽에 최적화된 공정을 찾기 위한 공정 시뮬레이션 쪽에도 그대로 반영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D 모델링 데이터는 설계 연구소의 한마디로 전유물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후행 업무들이, 후행 부서들이 할 수 있는 데이터로 연계가 돼야만 우리가 진정적으로 솔루션을 통해서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역할은 선행 개발에 대한 업무 역할이 가장 큽니다. 선행 개발 업무라 그러면 주로 이제 우리 선행 앞단에 있죠, 그죠? 연구 기획이라고 하는 팀이 있을 수도 있고, 선행 개발 팀이 있을 수도 있고, 신기술에 대한 조직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팀들이 하는 업무들이에요. 거기에는 다양한 업무들을 합니다. 우리 이제 벤치마킹 프로세스도 거기에 해당이 되어지고요. 특허와 관련된 내용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어지고, 신기술에 대한 업무를 하는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해석팀에서 하는 선행 해석도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죠. 그런 부분들이,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이렇게 연계가 되어져 있어야만 그런 프로세스들이 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ISO 1616도 마찬가지입니다. ISO 1616이 관련해서 저도 이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소의 솔루션으로 전부 다 이거를 다 그러면 카바링이 가능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업무 프로세스가 어느 한 회사의 솔루션 가지고 카바가 다 가능하다 그러면 바이블이죠. 그죠? 이 ISO 1616 같은 경우도 다양한 여러 개의 솔루션들이 잘 돌아가야만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저희가 이제 좀 매핑을 좀 해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오늘 하루 종일 들었던 이제 에노비아라고 하는 시스템이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분이 잘 쓰시는 카티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색깔이 막 이렇게 다르게 들어가 있기도 한데요. 그쪽 영역들은 이제 우리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해석과 관련된 시뮬리아 영역에서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으시죠? 그쪽은 이제 우리 다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엑잘리드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빅데이터 분석하기 위한 이제 DB 검색, 그런 쪽에 이제 역할을 하는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ISO 1616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많은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요구하는 그런 항목들을 저희 다소 시스템이 전부 다 커버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거기에 특화된 솔루션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뭔가 자동화해서 이렇게 이제 원하는 기능으로 이렇게 떨궈주는, 컴파일해서 내보내주는 툴도 있고요. 아니면 다양한 그 이제 리스크들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사용되어지는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소프트웨어들과 연계를 통해서만 얘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능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도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개 동영상이나 여러 이제 스피커들의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거고요. 저는 그것을 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솔루션, 하나의 솔루션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글로벌이 요구하는 그런 품질 감사를 대응한다? 절대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는 세 가지 요건들이 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통합 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 스마트폰 사용하고 계시죠? 요즘 2D폰, 혹시 폴더폰 사용하시는 분 거의 없으시잖아요. 왜 스마트폰 사용하세요? 과거에 내가 여러 개로 나눠져서 일하던 거를 한 놈이 통합을 했죠. 그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iOS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플랫폼이 통합을 했으니까 거기 내에서 내가 메일도 보고 사진도 찍고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전화도 하고 이런 업무들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희가 다소 오늘 하루 종일 이제 강조드리는 게 플랫폼, 다소가 말하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라는 것처럼
플랫폼 내에서 업무를 해야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표준화된 개발 프로세스가 반영된 솔루션을 가지고 이러한 추적과 관련된 업무를 해야 됩니다. 어떤 효율적인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업무를 인지 못했는데 그 시점에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뭔가 인지를 해야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놓쳐도 요즘 노트8 보니까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AI 탑재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노트8을 일주일 전에 이제 구매를 했는데 빅스비가 근데 얘가 딥러닝을 해요. 내가 계속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가르쳐 줄까요를 누르게 되면 얘가 그거대로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효율적인 업무가 되려 그러면 그런 프로세스가 반영된 솔루션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 요구사항이라든지 이슈라든지 DFM이라든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절차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설계 표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체크리스트,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컨트롤 플랜, 이런 업무들이 연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각각의 DB로 관리가 되어지고 있고 각각의 다른 솔루션으로 관리되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데이터 간에 연계가 없다면 여러분의 업무는 제대로 돌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부분들이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놈이 대신해서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플랫폼만 도입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못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반드시 이제 우리 영업분들이나 아니면 저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타임 오버됐다고 저기 뭐 사인을 주셔가지고 질문은 받지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은 이따가 물어보시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